네, 정치 판검사 악인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예. 네. 대표님 소개가 너무 길입니다. 그래도 강조해야 됩니다. 예, 검찰 사법개혁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야 됩니다. 큰일 네. 하고 계십니다. 네. 광고하는 사이에 너무 네. 많이 빠져나가서 빨리 다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우리 이야기를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직위원 관련해서 오늘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직위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사실 더 공분을 샀는데 맞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를 이끌어낸 고발단체가 사세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직위원회를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2주 전에 5월 14일 날 민주당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법사위 도중에. 예. 회의 도중에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정말 기를 의심하는 그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이다라는 폭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5월 15일 날 저희가 공수처에 뇌물수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직위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고발을 했고요. 그 사건이 이제 4개월이 흘러서 지금 국민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또 그것도 충격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4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감찰을 진행한다고 예. 그들은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뭐 공수처의 수사를 보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법원에서 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대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네. 제대로 할 것처럼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4개월이나 끌고 나서 별거 네. 없다고 나왔어요. 공수처의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이게 냈습니다. 참 황당한데 초반에는 국민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뭔가를 해서 직위원회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거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줬어요. 근데 4개월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1차에서 직위원이 그 후배 그 동석했던 그 룸사롱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저 두 사람 이게 모자이크 처리된 저 두 사람이 직위원의 사법연수원 후배고 변호사들이라는 겁니다. 둘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것을 제보한 당사자인데 1차에서는 직위원이하고 무슨 횟집인가요? 거기서 직위원 판사가 결재를 했고요. 2차에 가서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장소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지금 발표된 결과는 어쨌든 사진만 찍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동호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는 집으로 귀가했다. 그래서 뭐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 금액적인 혜택도 받지 않았고 한번 술값 혜택 없고 친목 모임이었다라는 건데 근데 곧바로 민주당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그 제보했던 그 후배 변호사가 직위원회를 수년간 20여 차례의 룸사롱 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 사이에 핸드폰을 네. 원래 6년이나 쓰던 핸드폰을 2번이나 바꿨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알려졌는데 네. 이게 법원의 조사에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결과물을 보면요. 직위원이 한 얘기 그대로 그거를 거기 보고서에 써서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회에 대한 이 그 대법원에 지금 뭔가는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반박했듯이 무려 20여 차례에 대해서 수백만 원이 저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천 단위라고 봅니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법관 징계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법관 징계법.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관 징계법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법관 징계법 제2조에는 예. 분명히 저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네.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법의 징계 사유입니다. 그럼 지금 저거에 따르면 도대체 대법원에서는 왜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저기 법관 징계법은 왜 존재하는 거죠? 예. 저 법관 징계법 분명히 제2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런 20여 차례에 대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술접대를 받는 행위가 판사들이 이게 품위 손상이 아닙니까? 이게 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닌가요? 도대체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왜 법과 징계법에 분명히 저렇게 징계 사유라고 명시해놓고 왜 대법원이 스스로 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저는 저 법에 의해서 무조건 지기현 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걸 법원이 못 해내니까 일단 네. 공수처로 공이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일단 청탁금지법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뇌물수수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법관 징계법에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네. 되어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네.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참 이게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관 징계법은 형사처벌이 아니고요. 인사상의 그렇죠. 징계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하려면 즉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요. 발부율이 99%입니다.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예. 기각률이 1%대예요. 왜냐하면은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의 초창기 때 중요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법원이 웬만하면 99%의 경우에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에 99% 발부를 해줘요. 1%대의 기각률밖에 없는 즉 영장 자판기라고 하죠. 근데 왜 지기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안 된 건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을 더군다나 이렇게 또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기각이 됐다는 기가 막힌 일이고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를 해서 법원이 같은 판사끼리 제 식구 감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반드시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네. 제약을 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수사가 요런 지적들이 있었다.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법원이 수사 방해다. 뭐 사실은 같은 제 식구.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안 내주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가야 법 앞에 평등 외쳐봐야 예.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이번에 다시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발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평님께서 한 번 마시는데 수백만 원 여러분 이게 이해 가능? 미스터 유님께서 판사들 파직되면 연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백만 원 요거는 네. 룸사롱에서 한 번 마시면 수백만 원인데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내란 네. 재판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여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네.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핸드폰 교체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소식이 그러니까 구속 또, 예. 취소 신청을 한 그 시점에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한번 바꿨고 네. 본인의 룸사롱 이제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또 한 그렇습니다. 번 그게 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네, 나거든요. 맞습니다. 3개월 만에 6년 동안 계속 쓰다가 3개월 만에 2번이나 바꿨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그것도 중요한 시점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맞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2월 4일 날 지기현이 휴대폰을 교체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신청한 당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필이면 신청한 당일날 교체를 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 2월 4일 이전에 윤석열, 조희대, 지기현 이 3자 간에 모종의 공모가 있었다.
내가 이 구속 취소를 신청할 테니까 니네가 받아서 나를 이것을 뭐 적정한 시점에 구속 취소를 해줘라고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소식으로 미리 말을 맞춰서 신청을 했던 것이 그 2월 4일 이전에 쭉 진행이 된 거를 지기현이가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저는 의심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 정황상 그렇고요. 그리고 석 달밖에 안 된 갤럭시 25면은 최신 폰입니다. 100몇십만짜리 초고가 폰인데 이거를 자기 그 눈사람 의혹이 터지니까 샤오미라고 하는 이번에는 초고가가 아니라 초저가로 바꿔요. 근데 보통 제가 여러 법조계 들은 얘기가 보통 왜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이렇게 싼 거로 교체하냐면 자기가 털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압수수색 당할 것 같으니까 비싼 거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가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이걸 털릴 거라는 것을 압수수색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예감을 한 거예요. 지기현이가. 기가 막힌 거죠. 판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동안 본인이 압수수색 내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도 직감적으로 안 거죠. 나 이게 이제 곧 털리겠구나.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는 교체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휴 기간인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 금요일 10월 10일 날 증거인멸 혐의로 그리고 또 지금 지기현이가 또 한 가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게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이 13번이나 재판을 안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공수처에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추가 고발하시는군요. 네네. 지금 이제 내란 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네. 거 짚어주셨어요. 네. 이제 윤석열이 13번이나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걸석 재판으로 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계속 반복해서 지기현이 하는 얘기가 피고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에요라고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난 내란 재판이 중계가 됐어요. 네. 그 중계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지기현 판사가 아주 즐겁더라고요. 무슨 레크레이션 굉장히 강사처럼 신나 네,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예.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은 복창이 네, 터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그 맞습니다. 심정으로 네. 이 내란 재판을 지켜보고 네. 있는데 걸석 재판으로 계속 진행돼도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있는 거냐면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요. 재판을 13번을 불출석하잖아요. 이미 감옥을 가도 10번 정도 갈 거고요. 그리고 재판에 강제로 끌려올 것도 그만큼 끌려왔을 겁니다. 제가 직접 이건 겪은 일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불구속 기소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3회 연속 이제 배짱 부린 거죠. 판사가 오라고 소환장 보냈는데도 재판부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구속 수감되고 재판은 당연히 강제로 포승줄에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판사님한테 눈물로 판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출석할 테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석방을 탄원했지만 판사가 엄중히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3번 불출석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는 13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속 취소시킨 것만큼 저는 윤석열에게만 정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지기현 판사가 또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제발 좀 구인해달라. 윤석열 좀 구인장 발부해서 끌고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 번 했어요. 특검이. 이번에 방송에서도 하더라고요. 중계될 때. 네. 예. 그런데 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뭐 걸석 재판하면 되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또 그런 식으로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과 함께 이 직무유기 맞거든요. 어떻게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출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원을 갖다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법은 누구 앞에서나 네, 평등한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유독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걸석 재판으로 자기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직위원이 일단 구속 취소해줬을 때 네. 그때 이제 본성이 드러났었어요. 맞습니다. 그쵸? 그때부터 이제 충격과 예. 분노를 야기시켰죠. 요거 사세행위 고발을 하셨죠, 공수처에? 예, 당연히 고발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 일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 내란 수괴죄로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 아니 세상에 살인범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에 가장 중죄인인 내란 수괴 피고인을 이렇게 어이없이 풀어주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 다 모든 피고인은 전부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다가 유일하게 윤석열에게만 갑자기 느닷없이 시간수로 변경을 해가지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법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 왜곡죄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직위원이 그런 식으로 정말 윤석열이를 완전히 대놓고 풀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요. 다행히 이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이첩이 그런가요? 됐습니다. 조이대처럼.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우정, 저희가 심우정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요. 심우정이도 거기에 기여했잖아, 이의제기 예, 안에서. 예. 그 심우정이가 며칠 전에 특검에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위원이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직위원이도 내란 특검의 수사를 곧 받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심우정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직위원은 아직 그럼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군요. 네, 똑같이 고발을 했는데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직위원이는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특검도 심우정이는 이제 퇴임한 전 검찰총장이고 지금 직위원이는 현직에 있는 판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조금 내란 특검이 같은 법, 자기들이 진행하는 재판의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그 재판장을 지금 끌어와야 되는데 조금 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법 앞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발을 당했으면, 심우정이하고 똑같이 고발을 당했으면 직위원도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뭉이 아빠님께서 그 갤럭시 25 울트라는요 169만 8,400원이라고 하셨고, 이야, 샤오미는 초고가는 49만 9천 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평님이 샤오미는 증거 인멸용으로는 아주 편한 핸드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직위원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왜 정치 판사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이러한 헌법 정신인 법 앞에 평등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위원이처럼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왜곡해서까지 이렇게 5천만 명 중에 한 명에게만 특혜를 주듯이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요. 국민적인 신뢰를 이 조이대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위원이 혼자의 단독 행위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조이대 사법부의 이런 조직적인, 결국 내란 수괴와 이런 어떻게 보면 작당한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위원이도 조이대의 아바타이자 사상 최악의 정치 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네, 요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정치 판사 악인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미 대표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추석 특집으로 4시 5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4시 5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추석 특집으로 끝장뉴스 전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